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이 됐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 여전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밖에 관심 있는 게 없나 봐요. 10억 클럽은 서울 일부 아파트라더니 노도광이 속속 10억 클럽에 가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원, 강북에 이어서 도봉이 10억 클럽을 눈앞에 두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의 아파트값 20억 클럽도 있죠. 또 광교 같은 경우는 지붕이 뚫렸습니다. 20억대의 실거래가가 되었다고 대서특필을 했어요. 광교에 20억 클럽 얘기 나온 곳 중흥 S클래스인데 여기 전용 129짜리가 지난달에 21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광교에서 20억대 거래가 일어난 게 이변이라고 외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대요. 9억에서 15억 사이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진정한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교 S클래스 5월 15일에 신고된 거래를 가지고 왔어요. 52평형이 21억을 찍었다고 하는데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 거래 그래프 곡선을 보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S클래스와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요. 거래가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호가만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죠. 67평형이 23억 가까이 됐으니까 52평형이 21억 거래가 당연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이 금액에 사는 분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67평형 분양가가 18억이 넘었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 두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게 21억, 23억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죠. 또 30억 클럽도 있습니다. 개포가 이제 평당 1억을 눈앞에 뒀다고 하면서 DH자이의 분양권이 30억에 거래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내년 7월에 입주하는 DH자이 개포 84제곱미터 분양권이 30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면서 이제 30억 클럽을 눈앞에 뒀다고 합니다.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10억, 20억, 30억 클럽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인식되게 되었어요. 연일 부동산의 계층화를 조장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인식에서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비상식적인 거래 한두 건으로 이 시세는 어느 순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우리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 않아요. 그냥 30억에 거래가 됐다니까 정말 이제 개포는 30억 클럽에 가입되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개포 8단지 자리에 새로 지어지는 게 이 DH자인데 여기 같은 경우 영구 음영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주변 단지에 비해서 매우 높기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던 단지죠. 그런데도 성황리에 분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단지의 분양권이 지금 30억이 넘었다고 해서 기사화가 된 거죠. 분양권 거래 납부된 금액과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를 하는 게 분양권 거래인데 여지껏 납부된 걸 살펴보면 분양가 12억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아직 납부해야 될 금액이 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면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사고도 남죠. DH 아너힐스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거래가가 6월달만 해도 22억대에도 거래가 있었어요. 지금 호가로 28억까지 나와 있지만 지금 말한 금액을 다 주고도 남는 돈으로 살 수 있죠. 또 개포보다 상급지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대치동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도 동일 평형이 29억 1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매물이 32억 수준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한 금액이면 여기 단지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거래를 했다? 정말 이 거래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할 만한 거래일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가 신고도 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죠? 왜 이러한 거래를 모두가 알 수 있게 계속 언론에서 공개해 주는지 생각을 해보면 심리를 자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영향을 끼치는 요소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 공급에 따른 팩트, 정책, 그리고 심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단기간에 급등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억제하는 온갖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은 계속되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급은 그리고 기존보다 훨씬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어요. 수요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들였어요. 그만큼 시장에 남아있는 수요자가 부족하죠. 또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죠. 정책과 팩트를 봤을 때는 가격이 안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심리는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가를 받겠다, 안 산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집주인들은 직전 신고가만큼은 받아야겠다고 버티고 있고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는 그 가격 주고는 못 산다 라고 버티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고 현상을 진단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가 자극이 되면 버티던 사람들 중에서 심리가 약한 쪽이 무너지게 되겠죠. 언론에서 얘기하는 심리는 항상 매수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합니다. 집값 전망이 석 달 만에 제동이 걸렸지만 심리 지수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 주춤하지만 오를 거다라는 심리가 더 강하니까 결국은 오른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에도 전국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대요.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주택 심리 지수가 껑충 뛰었다고 연일 기사에 나옵니다. 아까 말한 사실적인 요소들, 정책은 집을 더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집을 팔게끔 유도하는 정책, 그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죠. 수요는 기존보다 더 줄어들었고 공급은 계속돼서 나오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심리는 자극을 하죠.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00을 돌파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더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와 에너지는 충분하지만 구매력의 한계가 있어서 보합 내지 강보합 수준에 머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매력의 한계가 제가 지금 말한 유효 수요입니다. 내가 살 능력이 되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살 거다. 더 오를 거니까 사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정말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기 힘들 거다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심리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입니다. 전망과 희망은 다르죠. 앞의 상황을 바라보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주관적인 기대감이 포함이 돼서 심리적인 게 더 작용을 한다면 희망이 되는 거죠. 미래는 가변적이고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전망이 뒤섞여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일한 결과를, 때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죠. 10억 클럽, 20억 클럽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계층을 나누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다단계가 생각이 나요. 다단계, 멀티레벨 마케팅을 의미를 하는데 판매자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를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판매 방식이 다단계입니다. 판매 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이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자 또 하위 회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되는 종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를 띠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판매자와 소비자가 구별이 안 돼요. 일단 회원이 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을 밑에 끌어들여야 돼요. 일단 회원이 되려면 물건을 구매해야 되죠. 그리고 상위 레벨로 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 밑으로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되고 내 밑에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예요. 아파트 시장과 매우 유사하죠. 아파트 시장에 뛰어드는 건 집을 구매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집을 구매하는 순간 수요자에서 이제 잠재적인 판매자가 되죠. 소비자이자 판매자가 됩니다. 또 집을 팔고 다시 갈아타기 등을 하면서 레벨업을 하죠.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5억을 주고 샀다면 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10억을 주고 팔아야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남을 끌어들여야 레벨업이 가능을 해요. 그렇게 판 돈에 다시 또 돈을 보태야 상위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정말 비슷하죠? 다단계 마케팅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소비자가 판매자를 겸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가 판매자를 겸하게 되는 순간 소비자로서의 객관적인 제품평은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물건을 팔아야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가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물건이 좋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내가 5억을 주고 샀지만 지금 10억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억을 주고 살 때 판단했던 기준보다 더 이 제품이 좋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켜야 하죠. 두 번째, 새로운 판매자를 영입하면 그 새로운 판매자의 수익을 나눠 가지는 다단계 구조입니다. 예전에 3억도 안 하던 집이 5억에 팔리고 5억 하던 집이 10억에 팔리면 그 상위 레벨은 더 비싼 값에 집을 팔 수 있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똑같죠? 또 다단계 판매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밑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가 무한한가요?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나요? 인구는 한정돼 있고 더 비싼 값에 내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다단계의 문제점인 것처럼 아파트 시장도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또 다단계 판매를 할 때의 문제점, 허위 과장된 정보로 상품의 설명을 왜곡되게 하는 경우가 많죠. 본인이 겪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집은 너무 올라서 안 되니까 요 주변에 요런 거 사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이 시장의 실제 가치와 다른 금액으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죠. 이렇게 다단계 시장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다단계 시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다단계가 계속 유지 확장이 되려면 무한히 확장이 되고 또 회원인 본인도 계속 소비를 해야 합니다. 아메이나 애터미 같은 게 다단계 중에서 그래도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큰 회사죠. 다단계에서 말하는 후원수당 받는 회원수는 40만 명 정도 돼요. 회원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왜? 특정 제품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진 않아도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돼야 되니까 회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회원이 줄어들 수도 있죠. 중간에 탈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규모의 확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영끌에서 마지막 수요까지 들어온 상황인데 더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수요가 존재할까요? 또 지금도 GDP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지금 사람들이 집을 끌어안고 있는데 계속해서 소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다단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상거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 자율에 맡기면 될 것이지 왜 그러냐고 자꾸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죠?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상위 회원이 계급을 높이고 하부 회원을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재기하는 방법으로밖에 유지할 수가 없어요. 수요와 공급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억지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다단계죠. 지금 아파트 시장도 다단계가 유지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면서 사재기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진입한 사람이 최대 수익을 낸다. 아파트 시장 오르기 전에 먼저 진입해서 많이 사재기한 사람이 지금 수익을 보고 있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연끌을 해서 사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똑같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시장을 안정시켜야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똑바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지만 계속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죠?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더 많은 새로운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에 남아있는 건 심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리 또한 만들어진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